안녕하세요. 77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앞에 조명이 있으니까 눈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히 눈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색깔 있는 안경을 꼈습니다. 주택을 짓는데 여러 가지 뭐 콘크리트, 목조, 벽돌조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또 선호하는 이 콘크리트 주택, 콘크리트 건물을 지을 때 그 시공상의 주의점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라는 거는 그렇죠, 골재하고 시멘트, 또 시멘트 그냥 가루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시멘트, 물이 같이 들어가는데, 요즘에 소문에 무슨 일본산 뭐 쓰레기 폐기물 시멘트다, 쓰레기 폐기물 콘크리트다, 이렇게 얘기가 떠도는 게 있는데 그게 조금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먼저 할게요. 콘크리트의 주 원료가 골재, 골재 하면은 이제 자갈하고 모래. 왜 또 뭐 자갈만 넣든지 모래만 넣지 왜 또 뭐 두 가지 섞어 넣냐, 그건 나중에 얘기 드리고, 또 굳어야 되니까 그 굳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시멘트입니다. 물을 섞으면 시멘트 풀, 시멘트 페이스트가 되는데, 이 시멘트를 만들 때 이 석회석이 주 원료가 되는데, 그 석회석을 이 엄청 이렇게 큰 직경 한 2m 되는, 또 길이가 엄청 길어요. 뭐 한 60m에서 한 100m 정도 되는 커다란 이 원통에다 그걸 넣고 온도를 엄청 높입니다. 한 1500도 이상, 2000도 막 해가지고 그 크링커라 그러는데 그 석회석을 구워요. 1400도 넘게.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거 다 타고 정말 온도를 좀 더 높이면은 쇠가 다 녹는 온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무기질, 소석회라 그러죠. 불에 구우면 이제 소석회가 되는데 그 크링커라 그러는데요. 걔를 생산해내서 그거를 믹서, 분쇄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점토라든지 기타 첨가제를 좀 넣고 만드는 게 바로 세멘트입니다. 세멘트 역할은 간단해요. 자갈 모래를 접착시키는 본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물을 부어야 그게 화학 반응을 해서 굳어서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크링커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시멘트 로라 그러죠. 로. 거기에 가열하는 게 물론 그 기름 종류, 뭐 벙커 시유라든지 이런 거, 뭐 석탄, 무연탄 이런 거를 떼가지고 온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이제 그 연료, 화력을 낼 수 있는 폐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폐타이어라든지 폐 이제 합성수지, 플라스틱 종류 이런 거를 떼서 온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뗄 때는 환경부 규정에 맞게 다 집진 장치라든지 그런 환경적인 보호 장치를 하고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이제 그 연료로 쓰게 되는데, 외국에서도 많이 그 폐기물로 그 가열하는 연료로 쓰는 예가 많아요. 그렇게 치면은 우리나라 그 소각로도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되겠네요. 쓰레기 소각로. 그 다 적정한 그 장치를 하고 합니다. 또 그거 외에 이제 화산재라는 걸 좀 섞기도 하는데요. 화산재 말 그대로 우리가 기름을 떼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떼고 나오는 그 부산물, 석탄 찌꺼기, 석탄 떼고 나면 그거 화산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점토 대신에 세멘트 원료로 좀 쓰기도 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일본 그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난 그 후쿠시마, 거기 그 동네에 있는 화력 발전소에 있는 화산재를 이제 수입해서 이제 쓰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 방사능 수치가 오버가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적절하게 그 기준에 맞게 해서 규제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한간에 그 떠도는 소문하고 좀 다르게 그게 좀 과장된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산재가 됐던, 또 용광로에서 나오는 그 쇳물 녹이고 난 슬래그도 세멘트 원료로 들어가는데 그게 전부 다 뭡니까? 1400 도에서 다 쇠가 녹고 돌이 녹아서 뭉쳐진 그 돌부시래기, 또 석탄재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1400도 쇠가 막 녹을 정도의, 그 돌이 녹을 정도의 온도에서 무슨 거기에 유해 물질이 그렇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쓰레기, 즉 폐기물이라고 하는 거를 열원으로 해서 기름 대신에 가열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쓰레기가 가열 원료로 된 그 세멘트를 만드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쓰레기 자체를 세멘트에 섞어서 이렇게 반죽해서 만드는 건 아니니까 저 오해를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콘크리트라는 거는 그 골재하고 그 세멘트가 들어가서 반죽을 해서 굳으면 그게 이제 한 덩어리로 굳어서 일체식 건물이 되죠.
콘크리트 건물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법상으로 나누면은 그거를 일체식 구조다. 왜? 거푸집이라 그러죠. 형틀. 형틀의 그 모양대로 그냥 굳지 않은 유동성에 죽사발에 그 콘크리트를 부어 놓으면은 그 형상, 그게 거푸집 모양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거푸집에 그 틀을 딱 떼어내면 거기에 이제 주물 만들듯이, 주물 있죠, 주물. 예? 쇠를 녹여가지고 틀에다 벗어 만드는 주물.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틀을 손 모양으로 만들어서 녹인 쇠를 부으면은 그 틀을 제거하면 뭐예요? 그 틀 모양대로, 예? 가마솥이 나오고 그렇듯이 똑같아요. 그런 원리인데 그 특징입니다. 근데 콘크리트는 이렇게 누르는 압력에는 엄청 견디는 힘이 세요. 근데 콘크리트가 이렇게 당기는 힘은 별로 작용을 안 하겠지만 이게 콘크리트 보라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무게가 났을 때 이렇게 휘어지면서 이 밑에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짜게져 벌어지는, 깨지는 그런 인장력을, 휨에 의한 인장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취약해요. 압축력에 한 10분지 1도 안 되는 아주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인장력이 굉장히 강한 스틸, 그냥 무쇠는 또 안 돼요. 무쇠는 돌처럼 뚝뚝 부러져요. 그 강철, 철근이라는 거를 거기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콘크리트가 취약한 휨에 의한 인장으로 인한 파괴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줘요. 그래서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그래서 앞자를 따서 RC조 하면 레인포스트, 보강 콘크리트입니다. 뭘로 보강했냐? 철근으로 보강을 했다. 근데 요즘에는 뭐 FRC도 나오죠. 파이버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에다가 철근을 넣는 게 아니라 이 인장력에 강한 그 파이버 털을 넣어줘요. 털. 저 파이버 걸 넣으면은 이렇게 굉장히 질겨집니다. 철근을 안 넣고도 파이버로 보강하면은 그게 묵은 철근을 안 넣은 콘크리트로서 굉장히 또 강한 콘크리트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외벽에 많이 쓰는 사이딩 중에 시멘트 사이딩이 있어요. 시멘트 사이딩. 두께가 뭐 한 1cm도 안 되죠. 한 8mm, 7.5mm. 그런 걸로 판이 길잖아요. 얇아가지고. 그게 한 3m 60 정도 되는데, 세멘트 사이딩이. 그 잘 안 부러져요. 휨에 강합니다. 왜? 그 안에 파이버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파이버. 거기다 철근은 못 넣겠죠. 그러니까는 인장력에 강한 그 끈, 털, 파이버를 많이 집어넣어서 그걸 만듭니다. 그러면은 휨에 굉장히 강한 세멘트 제품이 된다. 그래서 시멘트 사이딩도 만들고 시멘트 보드도 만든다, 이겁니다. 과거에는 그 뭐예요, 슬레이트는 거기다 파이버 대신에 뭐였어요? 성면이라는 걸 집어넣었죠. 성면이 자세히 돋보기를 보면은 이렇게 털처럼 길쭉길쭉해요. 그래가지고 걔도 파이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천연 재료라서 성면을 넣었는데 이 성면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자체 독성은 없지만은 우리가 그 성면 가루가 호흡기로 들어오면 얘가 어떻게 생겼어요? 바늘처럼 파이버니까 길게 생겼어요. 삐쭉삐쭉삐쭉하게. 그게 이 페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암을 일으키는 그게 알갱이 원인이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못 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성면 제품은 전면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면하고 뭐 유리솜, 그라스울은 성면이 아니에요. 종류가 다른 거니까 그건 써도 됩니다. 얘기가 좀 다른 데로 나갔는데 어쨌든 이 콘크리트라는 거는 그런 재료들을 넣어서 뭘로 세멘트 풀로 접착제 역할을 해서 굳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콘크리트 원료 골재는 모래하고 세멘트, 그 다음에 세멘트 풀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세멘트 풀이 굳은 덩어리하고 이 골재, 자갈이나 모래하고 어느 게 더 강도가 세냐 해보면은 이 천연 골재라든지 쇠석 골재, 이 골재가 강도가 훨씬 셉니다. 뭐보다? 세멘트 풀보다 강도가 세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가 센 놈을 많이 넣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강도가 약한 세멘트 풀이 많이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하면 당연히 골재가 많이 들어가야 이 튼튼하고 강력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세멘트 풀이 접착제 역할, 굳는 역할을 하는데 얘를 너무 조금 넣어주면은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모자르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정량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세멘트 풀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골재하고 골재 그 사이에 빈틈을 채워주는 게 세멘트 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빈틈에 그 공간을 줄이면 세멘트 풀을 적게 넣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모든 골재, 모래라든지 이 자갈의 표면을 세멘트 죽이 다 이렇게 쌓아야 되죠. 예. 그걸 다 세멘트 풀이 전체 골재 표면을 이렇게 다 쌓아야지만 골재가 다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재의 전체 표면적이 작을수록 세멘트 풀이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골재를 많이 넣을수록 세멘트 풀이 적게 들어가요. 골재 표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왜 모래,
자갈을 같이 넣냐 하면은 그렇잖아요. 이 자갈의 사이사이를 또 뭐가 채워요? 모래가 채워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골재에 이제 뭐 입도 분석을 해서 조립률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최대한 그 골재 사이의 공간을 줄여줘요. 그래야 세멘트 풀이 적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고강도 이 콘크리트가 나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밖에 뭐 세멘트 풀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또 단점이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오는. 세멘트는 물과 함께 이제 반응을 하면서 화학작용을 하면서 굳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굳을 때 열이 납니다. 열이 나. 그 콘크리트 세멘트 요만큼을 굳힐 때는 열이 별로 뭐 안 나겠지만은, 이게 덩이가 커지면은 매시브 콘크리트라 그러죠. 기둥이 뭐 이렇게 크고 아니면 뭐 이 다리 같은데 교각 같은 데는 세멘트 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열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균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매시브한 콘크리트, 그러니까 육중한 콘크리트 분야에서 또 다루는 거기 때문에 건축에서는 그 얘기는 무시하고, 그러면은 이 콘크리트 건물, 콘크리트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뭐를 주의를 해야 되냐? 그거부터 좀 간략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초를 하면은, 그죠? 이 자기 땅에서 건물이 어디에 앉냐 정확히 그걸 하려면은 일단 거기다 줄을 꺼야 돼요. 먹줄을 튕긴다 그러죠. 그래서 그 먹줄을 정확히 놓기 위해서는 먹줄 위에다 뭐예요? 거푸집을 또 놓게 되죠. 그래서 일단 버림 콘크리트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림 콘크리트의 역할은 지면하고 구조체하고 이 딱 접착도 좋게 하지만은 그 버림 콘크리트 위에 이제 목수들이 와서 먹줄을 딱 튀게 돼요. 그렇죠? 이제 실에다가 먹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팽팽히 당겼다 딱 놓으면 선이 딱 꺼지죠. 그거 세계적 먹통이라는 건데, 그거 이 외국 사람들은 그거 못 본 사람들이 많아서 되게 신기해하고 막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에 일 나가면은 목수들이 그거 이렇게 선물로 주고 오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근데 지금 뭐 이제 미국에서 쓰는 거는 그거 본 따가지고 이제 분필가루 같은 게 들어있는 거를 이렇게 튀기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버림 콘크리트에다가 정확하게 이제 먹줄을 튀기고 거기다가 거푸집을 설치해서 콘크리트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콘크리트에서 중요한 거는 철근. 철근이 보완을 하기 때문에 철근을 어떤 사람들은 뭐 굵은 거를 많이 넣어야 된다. 뭐 철근을 뭐 가는 걸 써서 약하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철근이 이 굵은 게 많이 들어갔다고만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철근은 가장 중요한 거는 철근이 배치되는 그 위치.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근은 정교하게 조립을 해서 거푸집 안에서 움직임이 없이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철근은 위치가 잘못되면은 콘크리트 강도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철근을 이렇게 덮여 있는 그 콘크리트 두께, 그거를 콘크리트 피복 두께라 그러는데, 그 피복 두께 중요한 역할은 뭐 지금 말씀드리면은 화재가 났을 때 철근은 굉장히 열에 약하거든요. 뭐 화재가 나면 순식간에 한 뭐 5분, 10분 만에 한 1000도까지 올라가요. 주택에서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은. 그래서 한 500도씨만 올라가도 철근 강도가 뚝 떨어져요. 2분의 1로. 근데 이 콘크리트가 덮여 있으면은 훨씬 그 열받는 걸 지연시켜서 내화 구조가 된다. 내화 성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철근은 이게 습기, 공기 중에서 산화가 된다 그러죠. 다시 말해서 녹이 납니다. 녹이 나는데 다행히 이 콘크리트 세멘트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알칼리 속에서는 철근이 녹이 안 나요. 부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콘크리트도 해를 거듭할수록 10년, 20년, 30년, 40년, 100년 되면서 이 알칼리성을 잃고 점점 중화가 되죠. 중화. 그런데 그 세월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한 요 콘크리트가 덮어놓은 두께, 철근을 덮고 있는 두께 3cm만 돼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 보면 60년 이상 알칼리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 있는 철근이 콘크리트하고 일체가 돼서 이 콘크리트에 이 철근이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철근이 이렇게 빠지면 안 되잖아요. 빠지면 그냥 아무 힘도 없고 철근이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근을 덮고 있는 일정량의 콘크리트 두께가 있어야지 철근을 꽉 잡아줘요. 이거 부착력이라고 하네, 부착력. 그거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철근을 덮고 있는 콘크리트의 두께, 즉 피복 두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개념을 알아두시고, 그렇다고 피복 두께가 또 두꺼우면 좋냐? 두꺼우면 좋을 수도 있지만 철근이 어떻게 돼요? 기둥이면 기둥, 보면 보에서 안으로 기어 들어가죠. 안으로 들어가기. 같은 단면에서 이 철근을 덮고 있는 두께가 점점 두꺼울수록 철근이 안으로 들어가죠. 안으로 들어가면 현격하게 힘이 떨어져요. 그 힘이 요만큼 들어가면 요만큼 떨어지는 거 아니라 요만큼 들어가는 거에 세제곱에 비례해서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철근은
정확한 제 위치에 딱 위치하고 피복 두께도 딱 필요한 양 그걸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 짓는데 나가서 일일이 뭐 따지고 저거 하기도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시공하는 게 참 그 기술자들의 숙련도, 그 기술 수준에 따라서 콘크리트 건물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콘크리트는 습식 건물이라 그러는데 습식은 뭐냐면 물을 사용하는 거죠. 물 사용 안 하고는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멘트는 물하고 화학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 진흙하고는 달라요. 이 점토는 물하고 반죽해서 점토가 물기가 있을 때는 이게 찰떡처럼 멀렁멀렁하다가 물이 날아가면서 굳으면서 점토가 딱딱해져서 점토가 굳어서 강도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기경성 재료라 그럽니다. 기경성. 근데 콘크리트는 수경성이에요. 물하고 반응을 해서 굳어요. 그래서 충분한 물이 없으면은 강도가 떨어집니다. 왜? 충분한 화학 반응을 해야 되는데 물하고 반응해야 되는데 물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물이 다 말라 버렸어요. 굳지를 못하죠.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틀에 붙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습기를 보존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는 말로 뭐 수분 양생이라 그러는데 양생은 강도가 날 때까지 보호해 주는 거.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너무 건조시켜 버리면은 오히려 강도가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런 거 주의하시고. 우리가 일일이 골재를 갖다가 세멘트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콘크리트를 뭐 비벼서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전부 미리 비벼진 콘크리트,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 그래서 레미콘이라는 걸 쓰게 되죠. 전화 한 통화 하면은 주소 알려주면 배달이 오죠. 근데 그때 주문할 때는 뭐를 주문해요? 내가 필요한 콘크리트의 강도. 과거에는 요 스퀘어 센티미터당 킬로그램 압축 강도로 표시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 국제 규격에 그 파스칼 단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해서 1제곱센치당 1제곱센치 면적당 압축 강도, 허용 압축 강도를 얼마나 받냐. 그래서 보통 150kg 1평방센치당 150kg 압축 강도 30씩 더해요. 180kg, 210kg, 240kg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도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주 단단한 고강도의 콘크리트를 원한다 그러면 그 고강도 콘크리트를 원하면 돼요. 자, 콘크리트 허용 압축 강도, 콘크리트 강도 300kg짜리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300kg짜리가 옵니다. 가격은 뭐 조금 비싸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 강도 지정했죠. 두 번째는 그 슬럼프 값을 정해줘야 됩니다. 슬럼프 값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를 드렸지만은 슬럼프라는 건 뭐냐면은 위가 10cm고 밑에가 20cm 이렇게 양동이 같은 거에다가 콘크리트를 이렇게 채워 넣어요. 그 다음에 그 양동이를 쭉 빼면은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무너지죠. 이 죽사발이기 때문에 무너져요. 그래서 그 양동이가 30cm잖아요. 그럼 위에서부터 무너져 내린 요 높이, 요거를 슬럼프 값이라 그래요. 죽사발을 갖다 했으면 어떻게 돼요? 양동이 빼면 쭉 내려가겠죠. 15cm 슬럼프. 근데 이게 찹쌀떡처럼 아주 좀 묽지가 않은 된 콘크리트예요. 그러면 양동이를 쭉 빼면은 요만큼 내려갔어요. 8cm. 그러면 슬럼프 8cm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이 콘크리트를 많이 쳐본 그 뭐 목수들이나 알아서 이제 그걸 이제 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둥, 벽 이렇게 세로로 깊이 들어가는 데는 이게 일이 잘 안 되고 콘크리트가 잘 안 채워지면은 강도가 세면 뭐 하겠어요. 밑에 곰버져가지고 콘크리트가 비어있고 이러면 더 나쁘니까 이제 슬럼프 값이 조금 이렇게 진 거 이런 걸 시키게 되죠. 슬럼프 뭐 12cm. 그러면은 좀 질기 때문에 기둥이라든지 이런 벽 같은 데 콘크리트가 잘 채워져요. 물론 진동기를 써서 꽉 채워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이라든지 슬라브 이런 데는 조금 돼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슬럼프 뭐 8cm 이런 것들을 이제 주문을 해서 콘크리트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머지 세 번째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라는 거를 정해주게 되는데 건축에서는 거의 뭐 99% 그냥 25mm 골재 최대 치수 그걸 또 정해줘요. 근데 토목에서는 이제 골재 최대 치수 40mm짜리도 씁니다. 그 골재 크기를 왜 정하냐?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골재가 크면 클수록 유리한 점이 많아요. 왜? 골재가 더 강도가 세다. 그리고 세멘트가 많이 들어갈수록 여러 가지 단점이 나온다. 세멘트 죽이 굳은 게 골재보다 자갈보다 강도도 약하다. 그래서
또 이 굵은 골재가 들어가서 괜찮은 데는 굵은 골재를 넣게 되는데, 건축에서는 보통 25mm 자갈 최대 직경을 주문하게 돼요. 자, 세 가지. 첫째 강도, 두 번째 슬럼프 값, 세 번째 굵은 골재 최대 치수. 근데 이 세멘트의 성질, 콘크리트가 어떠냐면 물을 부어서 물하고 세멘트하고 만나는 그 순간부터 화학작용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물을 붓고 나서 세멘트를 비벼서 되도록 1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타설을 맞춰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 물 붓고부터 이제 굳는 이제 반응이 시작돼요. 그래서 물 부어놓고 말하자면 레미콘 트럭에 실었어요. 그래서 아지테이터라 그러죠. 그 드럼. 그걸 계속 돌리면서 1시간, 2시간, 차가 밀려 3시간, 현장에 와서 대기하면서 4시간. 이렇게 하면은 벌써 굳는 반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강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레미콘 트럭이 응급 차량으로 속하게 돼요. 그래서 레미콘 트럭은 교통이 막혀도 좀 빨리 가게끔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왜? 레미콘 공장에서 현장까지 가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다 굳어버리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이제 이렇게 좀 레미콘 공장이 가까이 있으면 너무 좋죠. 좋지만은 이제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 땅덩어리가 넓은 데는 레미콘 공장이 현장까지 오는데 한 3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미콘 공장에서 출발할 때 물을 붓지 않고 옵니다. 마른 가루를 싣고 와요. 와서 현장 근처에 와서 트럭에 있는 물탱크에서 물을 부어가지고 거기서 믹싱을 해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간 지연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레미콘 공장에서 적절한 품질을 다 맞춰가지고 오니까 신경 쓸 거 없지만, 우리가 이제 세멘트를 쓸 때는 세멘트 자체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에서 쓰다 보면 세멘트가 한 2포가 남았어요. 그러면 얘를 보관했다 나중에 쓴다 그래서 뭐 한 6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쓰면은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풍화가 됐다. 세멘트가 풍화가 됐다. 다시 말해서 세멘트가 이제 새거가 아니다. 신선하지가 않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풍화가 뭐냐면은 세멘트 가루는 물하고 반응을 해서 화학작용을 한다 그러죠. 풍화라는 거는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이 수증기들 있죠. 수증기. 이 수증기 알갱이하고 세멘트 알갱이하고 만나가지고 이미 지네들끼리 화학작용을 끝내요. 어느 정도. 그러면은 이 화학작용을 못하게 습기하고 완전히 막아놓고 또는 새 세멘트하고 품질 차이가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이미 물하고 반응을 뭐 한 절반 이상 했기 때문에 물 다시 부어봐야 별 화학 반응을 못해서 굳지를 않아요. 예, 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멘트는 그 풍화가 됐나 안 됐나 그것도 중요하고, 예, 신선한 세멘트를 써야 된다. 그래서 세멘트는 그 풍화가 됐냐 안 됐냐 뭐 이런 걸 또 따지기 위해서 세멘트 그 비중 실험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 또 복잡해지니까 이제 좀 생략을 하고, 하여튼 세멘트는 풍화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멘트 포장지는 어떻게 돼요? 겉에는 종이봉지 같아도 안에 비닐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습기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콘크리트가 물하고 굳다 보니까 이 물이 어는 계절 겨울에는 사실상 이제 콘크리트를 또 하면 안 돼요. 예, 물이 얼면은 콘크리트 그 안에 있는 물 성분이 얼면은 이제 강도가 떨어지고 안 되죠. 그리고 또 콘크리트는 온도하고도 많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온도가 좀 이렇게 높은 때는 빨리 굳어요. 그렇지만 온도가 낮아서 겨울철에는 이게 빨리 굳질 않습니다. 뭐 한 일주일 굳혀서 강도가 이만큼 여름에 날 거를 겨울에는 한 2주일, 3주일 굳혀야 강도가 거기까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거푸집을 오래 보존을 해야 된다. 콘크리트 붓고 여름 같으면은 뭐 3, 4일 만에 띄면 되는데 겨울에는 뭐 그 이상 뭐 일주일 이상 있다가 거푸집을 또 떼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수직재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수평 바닥 슬래브라든지 보는 그 우리가 서포트라 그러죠. 서포트. 현장에서 뭐 이제 일본 발음이 섞여가지고 사포도라 그러는데 그 서포트를 일정 기간 존치를 하고 완전히 굳은 다음에 어느 정도 굳은 다음에 그 가설재 받침대를 또 떼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규정도 또 잘 지켜줘야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이 건물에서는 사실상 이제 중요한 게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콘크리트뿐 아니라 또 철근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건 너무 세세하게 말씀드리자니까 이제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철근의 그 순간격 규정이 있습니다. 철근이 이렇게 쭉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철근을 많이 넣는다고 너무 철근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서 넣으면은 그거는 큰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콘크리트를 여기다 부었을 때 이 자갈이 빠져 내려갈 수 있는 정도의 철근의 간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철근의 순간격 규정은 따로 나와 있어요. 뭐 철근 굵기 이상으로 해야 된다. 자갈 직경에 뭐 1.25배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런 규정들이 쭉 있는데 그건 왜냐 하니까 이 콘크리트에 자갈이 들어있잖아요. 자갈. 이 자갈보다 이 철근 간격이 좁으면 어떻게 돼요? 체에 걸리듯이 자갈이 다 여기 걸리죠. 그러면 이 밑으로는 뭐가 내려가요? 모래 섞인 세멘트 죽이 내려가고 자갈은 여기에다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 건물이 완전히 강도가 엄청 떨어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작년인가 그 테헤란로에 이 오피스텔 건물에 기둥이 붕괴가 됐어요. 콘크리트 건물인데 10여 층짜리. 그 붕괴된 모습 보면은 철근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그래야 철근이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제 영상, 지난 영상 중에 콘크리트 건물이 붕괴된다 이 제목인가 거기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시면은 그 이제 현장 사진이 나오는데 그럼 콘크리트가 망치는 거예요. 재료 분리가 된다 그러죠. 철근 이 원형 기둥이었는데 거기에 철근을 너무 빽빽이 넣어가지고 콘크리트를 부으니까 그 안에 자갈은 다 걸리고 세멘트 페이스트하고 모래는 철근 밖으로 새 나오고 제대로 피복 두께 강도도 안 나오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콘크리트를 그냥 많이 넣고 철근을 많이 넣으면 뭐합니까? 그런 중요한 규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지름이 막 이렇게 되는 한 지름이 60cm, 80cm 되는 이 콘크리트 기둥이 그 압력을 못 이기고 부스러져 버리는 거예요. 건물이 붕괴가 되는 거죠.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이 콘크리트는 그런 점들이 주의할 점이에요. 그리고 뭐 목조도 있고 여러 가지 철골조도 있고 건물 뼈대가 많은데 콘크리트 건물은 이 견고하고 묵직하고 그 다음에 내화적이고 이러한 장점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레미콘 공장이 굉장히 가까이 있고 전화만 하면 바로 오기 때문에 콘크리트 건물을 좀 짓기가 유리한 입장이에요. 근데 그 튼튼한 거를 강조하자 치면은 요즘 건물은 그렇게 뭐 구조적으로 역학적으로 이 강도를 못 이겨서 무너지는 그런 집들은 없습니다, 별로. 근데 콘크리트의 장점은 뭐 지진 우리나라에서 잘 일어나지도 않지만 이 내진 구조이면서 내화 구조이면서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음성이 좋죠.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공기 전달음 같은 거, 이 차음 성능이 목조보다 상당히 우수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콘크리트 건물, 콘크리트 타설하고 시공할 때 주의점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